같아요. 그 여름 방학에 지금 뭐 한 블록체인 회사에서 인턴 하게 돼서 그 약간 후기로 좀 썰같이 약간 풀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거 준비해 왔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는 기존에 한 적이 아예 없었고, 근데 왜 하게 됐냐 그러면은 사실 그냥 뭐 사실 군대 선임이 이제 이런 자리 있는데 한번 해봐 지원해봐라 해서 조금 지원하게 된 계기가 조금 약간 좀 충동적으로 지원하게 된 좀 그런 게 있는데, 가만해도 조금 내용 자체가 조금 재밌었던 것 같아서 소개드리려고 좀 했습니다. 이거 오케이. 이거는 지금 간바 AI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목차는 그냥 회사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하고 뭐 면접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뭐 업무 실제 가서 업무 어떤 거 했는지, 물론 이제 비밀 유지 조약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다들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관한 내용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회사 로고 넣는 걸 깜빡했는데, 예, 그 R&D 관련해가지고 한국에서 얼마 없는 이제 블록체인 코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실제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코스모스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있어요. 그뭐 다양한 체인들이 있는데, 다양한 체인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나 셀레스티아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런 다른 이제 재단이나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그 오픈소스 쪽에 직접적으로 물론 돈을 받아가면서 기여를 한다든가 뭐 그런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용을 몰랐는데, 지원하게 된 거는 일단 뭐 방학 때 할 게 없던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고언어도 원래 좋아했었으니까 지금 어쩌다 보니까 고퍼고언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고도 원래 좋아했고, 그리고 원래 금융 쪽에서 1년 정도 일을 했다 보니까 조금 블록체인이 뭐 차세대 금융이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많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처음 그 원래는 조금 반감을 조금 뭐 블록체인 사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기술인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사실 제가 공부도 안 해봤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지원해서 되면은 그때 가서 공부하고 조금 뭐 깨달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류는 사실은 이제 그냥 있는 거 잘 준비해서 적당히 있고요. 그때 이제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최대한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 한 눈에 들어오기 좀 좋게 좀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뭐 지원 서류나 이런 거를 기업이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할 때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쓰진 못하거든요. 한 지원자당 보통 많이 써야 3분에서 5분 정도 읽고 괜찮으면 더 읽는 식인데,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한눈에 조금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력서를 조금 그때 카톡방이나 같이 공유를 할 걸 그랬네요. 어떻게 썼는지를. 그건 나중에 될 수 있으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이제 그쪽 R&D 팀에 제가 인턴으로 합류하게 됐는데, 그 R&D 팀에 조금 리딩 하시는 분과 이제 면접을 봤었습니다. 이제 뭐 회사를 왜 그만두고 이제 학교로 갔냐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괜찮다, 와서 배우면 된다, 이런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면접을 이끌어 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면접에서 가장 조금 인상 깊었던 질문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 팀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팀에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어떤 이제 우리가 A 시스템을 쓰기로 결정했다, A 프레임워크를 쓰기로 결정했다. 근데 이게 자신 입장에서는 되게 왜 A 프레임워크를 선택했지라고 느껴질 때가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거를 어떻게 시도해서 바꿔보겠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단 뭐 팀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면은 최대한 그거를 따르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요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랑은 의견이 다르셨더라고요. 그 아예 그냥 이거 B가 좋은데 왜 A를 쓰냐고 팀에 이제 바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그 근거 자료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A 선택을 B로 바꾸는 거를 좀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조금 내가 기존에 느꼈거나 이제 생각했던 점과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뭐 기술을 선택할 때 어떤 관점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호환성이나 뭐 유지 보수성, 그리고 이제 많은 사용자가 있거나 막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이제 성능을 가장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뭐 문제 있으면 우리가 고치면 되지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조금 확실히 같이 일하면 재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블록체인 쪽에서 그럼 블록체인 쪽 먼저 제 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결국에는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상태 머신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 블록체인 기본적으로 어디서 기원을 했냐면은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라고 다들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모든 장군이 이제 한 목표를 공략을 하는데, 그 원래 예시에서는 단 한 명의 배신자라도 있으면은 이제 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럴 때 너가 장군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내릴 거냐, 이게 어떤 장군이 배신자여도 이 시스템을 이제 동작하게 만들 수 있냐, 뭐 그런 조금 좀 찾아보시면 조금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가 이제 단 한 명도 허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좀 바꿔가지고 얼마까지 허용을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로 치환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전 내용 자체는 막 80년대 막 이때 다 정립이 돼서 결국에는 뭐 3분의 1 이상만 3분의 1 미만이면은 이제 어쨌든 한 가지 우리의 완전한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조금 기술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블록체인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블록체인 상황에서는 이제 서로 불특정 노드가 참여해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악의적 노드가 있을 수도 있고, 네트워크 지연이나 실패를 통해서, 그러니까 꼭 악의적이지 않아도 그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존재를 하고, 그럼에도 전체 시스템은 동작해낸다는 점이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비아베스트에서는 주로 코스모스 스택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코스모스는 그 이더리움에서 살짝은 어쨌든 파생돼 가지고 나온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지만 아예 근간 자체는 이더리움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른 블록체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나온 프레임워크인데, 기본적으로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친구와 코멧 DFT라고 하는 친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이제 블록체인 환경에서 이런 탈중앙화 앱, 이런 디앱이라니 표현을 하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제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생태계가 코스모스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체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블록체인이
어쨌든 간에 체인 위에서 뭐 A가 B한테 송금을 했다는 송금 내역이 체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의를 실제로 시행하는 게 코멧 BFT입니다. 저는 코멧 BFT 그 둘 중에서는 코멧 BFT에 좀 더 가깝게 해서 인턴 태스크를 진행했었고요. 이건 아래의 내용은 이제 동작 과정인데, 우선은 모든 노드들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제안자가 됩니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뭐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거를 그 자신이 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A 노드도 있고 B 노드도 있고 C 노드도 있다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사용자들이 막 이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각 노드들끼리 쌓이겠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공유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체인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블록으로 그거를 담은 이제 좀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포즈 단계는 각 노드들이 돌아가면서 프로포저가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A 차례 때 A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블록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서 A가 B와 C한테 전송을 합니다. 이제 B하고 C한테 전송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블록의 맨 마지막에 A는 이제 이거 A가 제안했음이라고 이제 주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를 이제 B하고 C가 받으면은 그 받은 상태에선 이제 프로포즈 단계가 끝나고, 그리고 A, B, C 제안자를 포함해서 프리 보트를 진행을 하는데, 사전 투표라 해서 그 프로포저를 어쨌든 B와 C 입장에서는 제가 제안을 받았으면은 제안이 멀쩡한지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뭐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거 확인해서 실제 들어온 게 맞나? 이러면서 뭐 유저한테 뭐 질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검증을 다 끝낸 다음에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찬성을 해주는 겁니다. 찬성 또는 반대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반대, 없으면 찬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악의적이나 아니면은 조금 악의적인 노드들은 이제 랜덤하게 뭐 실패를 하고 던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정상 상황망을 좀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프리 보트 단계가 완료되면은 프리 커밋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은 아까 이제 3분의 1 미만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악의적인 노드가. 그래서 그리고 B 입장에서는 전체 상태가 그 프리 보트인지 프리 커밋인지를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프리 보트 상태인지 프리 커밋 상태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3분의 2인 겁니다. 3분의 2가 되면은 이제 프리 커밋 단계로 넘어가서, 그러면 실제 이 블록을 우리가 반영을 하자 하고 해서 총 투표를 프리 보트하고 프리 커밋 두 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 커밋 단계에서는 프리 보트가 온 거에 대해서 3분의 1 받고, 그러면은 프리 보트에서는 B가 만약에 찬성을 했어요. 그럼 프리 커밋에서도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왜냐하면 제안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다른 노드들한테도 전송을 합니다. A하고 C한테도 나는 찬성했어, 프리 보트에서 찬성을 했어, 난 이제 프리 커밋에서 나는 찬성을 했어.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프리 커밋 보트가 3분의 2가 되면은 이제 B가 자신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블럭은 확정됐다고 해서 아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써버리는 겁니다. 이 블럭은 확정된 블럭이야 이러면서 커밋을 하게 되면은 한 블럭에 확정되는 단계가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B가 프로포저가 된다든가 C가 프로포저가 된다든가 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뭘 했냐, 이제 어쨌든 코멧 PPT에서 각 노드들이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드들의 상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프리 보트 상태인지 프리 커밋 상태인지 아니면 뉴라운드 스텝인지 이런 거를 새로운 사용을 시작되는지 그런 정보가 아예 없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각 노드들끼리 네트워크 연결을 맺어요.
네트워크 연결을 맺는 방법은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먼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한테 다른 노드들의 이제 IP 주소, 포트 번호를 받아와가지고 연결을 시도한다든가 해서 자신이 연결하고 있는 노드를 늘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신이 보트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 보트를 다른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한테 보내고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그러면은 보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지금 프리 보트 상태고 프리 커밋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노드의 3분의 2 이상의 보트가 B한테는 와야 돼요. B 입장에서는 노드가 만약에 참여하고 있는 노드가 100개면은 그 67개 이상이 67개의 찬성이 들어와야 프리 커밋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자신의 상태를 프리 커밋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많은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효과적이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근데 이 노드들이 B가 10개만 연결될 수 있고 50개가 연결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러면은 그 한 달이 거칠 때마다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통신하는 비용이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이제 n제곱배해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줄일 거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해봤던 거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그 노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지역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노드는 유럽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노드는 미국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노드는 아시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은 대부분 한 리전에다가 AWS 한 리전에다가 노드들을 전부 몰아놔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합의가 좀 더 빠를 테니까, 네트워크 간의 비용이 적어서. 근데 이제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여러 리전에까지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실행했던 거는 같은 리전 내에서 네트워크를 블록체인 노드를 두 개만 띄워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많이 전송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병목이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은 걸 바탕으로 해서 한 리전과 다른 리전에 있는 노드들끼리 연결해봤고, 그렇게 점점 확장해서 조금 결과 보고서 하는 게 이제 제 인턴 태스크였는데, 그래서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냥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은 조금 혼자 일단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하고 해봤다가, 그러다가 한 소리 들었어요. 이제 아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빠른데 왜 그거 너 혼자 붙잡고 앉아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의사소통이 조금 이 회사만의 조금 문화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배웠던 게 큰 것 같고요. 그래서 배웠던 거는 조금 이제 말씀드리긴 조금 살짝 모호한 느낌이 있는데, 현재 처한 상황과 어떻게 시도해봤는데 어떻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간단한 말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은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금 장황하게 작성을 해서 했더니 또 한 소리 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말을 조금 쉽게 하는 법을 좀 배워라. 그래서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조금 그래서 최대한 기술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쉽게 말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오늘 발표하면서도 실패한 것 같긴 해요. 이 포맷 비율 때 설명하다가 네, 일단은 그래서 조금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턴 태스크 할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처음 그 지원해서 다 들어갔을 때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그 거기 안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 일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회사에서 자기만의 태스크가 있고 보통은 그 태스크들이 그 일주일치만큼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사실 뭐 최신 동향이나 이런 것도 놓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뭐 새로운 블록체인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잘 모른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 뭐 학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제 학회나 최신 논문 발표는 막 이런데 지금 거기서 이 아이디어를 채용하면 좀 더 좋겠다 싶은 이제 그런 살짝 그 하루 정도 그 일하는 시간에 하루 정도를 비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을 조금 인턴 데스크 하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덜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인턴 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만족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이렇게까지 깊이 파본 적은 없다고 다들 하셔가지고 조금 그래도 만족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